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이슈를 만들어 본다. 이슈 메이커 금요일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터 김덕호 대표,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gun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김덕호 대표님 어떤 이슈 갖고 나오셨죠? 네, 최근에 조금 이슈가 다시 좀 촉발된 5G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거 갖고 오셨네요. 그렇죠. 뭐 사실 이제 5G 말씀드리면은 뭐 이전부터도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이 워낙 많으셨을 텐데 뭐 5G 얘기 드리면은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뭐 간다 하더니 언제 갈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도 그만한 이유들은 다 있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과거에 뭐 팬데믹이라든가 뭐 최근에는 뭐 중동 전쟁, 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퍼지게 되다 보니까 뭐 그만큼 증시 변동이 컸다. 뭐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면피적인 뭐 해석밖에 안 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실 이 5G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대한 인프라 사업이죠. 즉 우리가 이제 인프라 사업이라고 하면 뭐 도로 항만, 뭐 통신, 뭐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 사업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인프라 사업이 사실은 뭐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어떤 위협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가장 먼저 삭감의 위기가 커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통신 분야가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5G 관련된 얘기는 뭐 2018년, 19년도부터 해서도 꾸준하게 이슈가 많았었고 사실상 지금 5G 섹터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도 주가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좀 주가들이 움직이는 뭐 에이스테크라든가 뭐 이런 어떤 종목들만 조금 약간 뭐 단타 종목으로 바뀌어간다 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5G가 왜 계속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이슈가 되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통신 사업이라는 부분들에서의 이슈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기반 시설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스타링크를 무상으로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난 9월 이번 9월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됐던 내용 중에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제 러시아 함대를 폭격하기 위해서 드론을 보냈을 때 이 스타링크를 셧다운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미 어떤 통신 사업자가 이제는 군사 작전까지 다 통제를 한다라는 얘기로 돌릴 수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이 스타링크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이제 평화적 활용 그러니까 뭐 교육이라든가 혹은 뭐 현재 운용이 가능한 뭐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해야 되지 뭐 전쟁이라든가 군사적 활용 목적에서는 조금 어긋난다라는 표현을 좀 완곡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의 어떤 통신 사업 부분들에서 얼마나 많은 간섭이 나오냐가 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도 보니까 이제 뭐 챗GPT가 또 마찬가지로 90분 정도 이렇게 또 장기 지연이 됐던 부분들도 외부에서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다는 부분까지 보신다면은 이런 어떤 5G 즉 우리가 통신 기기와 통신 서비스 부분에서의 보안까지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해서 5G 통신 장비 납품 부분들을 좀 계속 가속화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각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높습니다. 특히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28% 그러니까 거의 자국 내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은 뭐 이 외에도 이제 2위, 3위 뭐 에릭슨, 뭐 노키아만 하더라도 이미 점유율이 뭐 70% 가량 이제 뭐 60%, 뭐 50%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시장을 좀 신흥 강자로 비집고 들어가려다 보니까 조금 지연은 되고 있다. 다만 몇 %나 됩니까 삼성전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적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북미 시장 같은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 에릭슨, 노키아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화웨이가 거의 대부분 잡고 있었고 미국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화웨이 장비를 계속 축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선택한 시장은 뭐 인도 그리고 일본 시장이 지금 주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5G 관련주를 장기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너무 긴 시간 늘 힘드셨을 것 같은데 반등을 야기할 수 있는 세부 기업별 최신 사업 동향이 조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 바이드노믹스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 이제 특히 이제 5G 부분들까지도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1년 정도 조금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외교적인 수급이라든가 뭐 고령 문제도 많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기존 기반층이었던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저소득층,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저소득층과 이제 다인종 가구에 대한 부분들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이제 미국 내에서 7%가 여전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슈를 자극하면서 5G와 6G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계속 가속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이란 나라가 여전히 5G라는 게 전 국토에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땅이 넓고 그 각 넓은 땅에서 이제 각각 흩뿌려져 있는 개인 가정들, 그러니까 독립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서 대규모로 사람들이 입주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면은 결국 소형 기지국, 그러니까 뭐 이런 중개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보실 때는 뭐 이노와이러스가 또 다시 한번 최근에 또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오른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노와이러스도 뭐 스몰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형 기지국이라고 하는 부분의 매출 비중이 상당 부분 높았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 매출도 뭐 거의 전년 대비해서는 245%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뭐 여기 이제 매출 비중까지도 감안해 보신다면은 뭐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의 진출에 대해서는 기대한 바가 충분히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통신 기지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 스타링크 쓰면은 그냥 끝나는 얘기를 갖다가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느냐 볼 수 있지만 결국은 가격의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이 가격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상과 이제 공중에 대한 문제. 즉 지금 현재 통신 3사, 우리나라 통신 3사가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UAM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드론 사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지국의 소요와 그리고 실시간의 어떤 송전 부분들의 데이터 분량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슈들이 계속 자극될수록 결국은 5G에 대한 부분의 투자 가능성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던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경쟁, 이제 통신 관련 경쟁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막 독점적 사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높고 특정 지역, 제가 살던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요 통신 인터넷 하는 그 사업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5G 요게 이제 사업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김덕호 대표님은 이제 5G였고 김동공 과장님 어떤 이슈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저는 음식료 업종에서 한번 좀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2년 동안에 음식료 업체들의 영업이익들이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안 좋았던 이유들은 전쟁이 터졌었고 그로 인해서 곡물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었다라는 것들이 좀 주요 원인들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곡물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원자재 비중들이 제품가에서 원자재 비중들이 많이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결국 수익 악화로 일단 좀 가게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곡물 가격들에 대한 좀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은 원당을 제외한 이제 주요 곡물 가격들이 다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를 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음식료 업체들 입장에서는 비용들이 상당히 좀 절감이 되는 상황들이 될 겁니다. 음식료 산업의 전반적인 이제 좀 원재료 비중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한 54%에서 7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원자재 비중들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원자재 비중들이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마진을 이제 좀 올려갈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을 좀 간단하게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파종 면적들이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떤 면적이요? 파종 면적이에요. 아, 곡물 파종 가격들을 면적. 파종하는 네. 면적들이 네.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급들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곡물을 좀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돼지들을 이제 키울 때 곡물 사료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쪽에서 사육 두수가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곡물 가격들 자체가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는 공급 수요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서의 모습들은 이제 공급은 조금 늘어나고 수요는 좀 줄어들면서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좀 많이 희석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원자재 비중들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음식료 업종에 대한 마진은 조금 개선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급은 늘어나고 또 수요는 떨어지면서 이익 스프레드 마진 개선에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런데 사실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이제 소맥, 소주와 맥주를 합쳐서 만드는 제조를 위해서는 15,000원이 드는 시대가 열렸거든요. 네. 일반 음식점에서는 어제부터 하이트진로가 소주와 맥주 출고가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정부지 치솟는 물가에 정부는 또 물가 감시 대상 품목을 늘리면서 물가 안정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 이 부분이 또 식품주에 주는 센티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 먹는 이제 소주가 맥주가 비싸지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 주식가는 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제 제가 소맥을 먹을 때 돈을 많이 드는 것들에서 이익 보는 것들은 결국은 그 업체들일 거다. 그러면은 심리적 해지를 위해서는 내가 소맥을 못 먹는 것만큼 그 회사 주식들을 사보자라는 생각들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맥 안 먹고 주식만 사면 제일 좋겠네요. 아, 그게 제일 좋을 수 있죠. 안주값도 덜 나갈 거고. 네,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제품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것들 자체가 그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나쁜 이슈는 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어났을 경우에 제품 가격 올라갔을 경우 가장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은 판매량들이 줄어든다라는 것들이 좀 문제일 텐데요. 이 소위 얘기하는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들에 대한 특성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가격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가격 저항들이 크게 있을 거냐라는 것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뭐 소주나 이제 이런 기호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음식료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라면이라던가 그 과자들이던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가격 저항에 대한 기간들이 상당히 좀 오래 가지는 좀 못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음식료 가격들의 제품 가격들에 대한 상승들은 크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이제 주류 가격들 인상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원가 부담들이 좀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았던 상황들이었었고 최근에 올랐던 이 원가를 그대로 가격으로 이제 전가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제 좀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이제 국제 식량 가격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꾸준히 하락했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설탕 가격 빼고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올리니까 이 양쪽으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식품주 전반적인 실적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삼양식품하고 이제 대상, 농심까지 식품주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 일제히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다던데.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도 나올 실적들은 조금 더 많은 상황들이긴 하고요. 지금 현재 음식료 업종들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들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원 달러 환율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그러면은 좋겠네요. 이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네,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사실 예전으로 치면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이 수출을 거의 못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의 모습들은 라면까지도 이제 많이 수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환율에 대한 흐름들이 결국 고환율에 대한 흐름들이 음식료 업종, 특히나 이제 수출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실적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했던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주류 가격 인상들이 또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로 영향을 미칠 건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 주류 가격 인상에 따라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영업이익 개선치들이 최대 이제 700억까지도 일단 좀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2024년 이제 진로의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거의 지금 29% 정도 증가가 이제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관심들을 좀 한번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그룹도 좀 해외 매출이 확장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롯데그룹 해외 매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롯데웰푸드가 일단 최근에 인도 시장에서의 이제 수익들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내년 봄에 푸네 신공장을 일단 건립을 하는 모습들이었었는데 기존에 이제 3천억 정도의 캐파를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6천억 정도의 캐파로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건가 라인도 10월에 이제 추가 증설이 이루어지면서 생산 설비를 이제 갖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식품과 5G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곡물가 하향 안정화, 식품주를 주목하자는 김동gun 과장이었고요. 그리고 김덕호 대표는 삼성전자의 6G 초격차 공략, 5G 관련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식품주 vs 5G 관련주, 기업 선별까지 확인해보죠. 김덕호 대표님은 5G 관련주 안에서 어떤 종목 보세요? 네, 항상 이제 5G 하면은 과거에 자주 거론됐던 솔리드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번 굉장히 좀 크게 반등을 했던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인프라 법안 기대 통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 수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바이드노믹스까지 연계가 되면서
이런 어떤 좀 이벤트성인 좀 주가의 움직임이 좀 단기간에 표출된 게 아닌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체결됐던 게 한미 오픈랜 그리고 이제 6G AI 협력 강화 공동 성명이 좀 진행된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챗 GPT 발로 시작이 돼서 뭐 이슈가 됐던 이제 인공지능 우리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과 그리고 실제 IoT 부분들에서의 산업 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프라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계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 섹터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관공서의 수주를 받은 경우가 몇 번 있었고요. 미국의 DAS 그러니까 다스 장비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증된 실력이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솔리드 입장에서는 그간의 수출 실적들이 상당히 많이 양호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외에도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일본을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 19년도 이후부터 이제 일본향 매출이 좀 사실은 수출이 조금 약세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일본이 최근에 이런 어떤 이제 5G, 6G 관련된 부분에 투자해서 한국 기업들 특히 이제 솔리드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장비 수출을 조금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본격적인 실적은 3분기보다는 4분기부터 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19년도 이후부터 해서 통신사들이 국내 통신사들이 마찬가지로 뭐 솔리드에 대해서도 투자를 좀 부진하게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간의 어떤 주가의 아쉬움들은 좀 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전후의 주가를 좀 비교해 보셨을 때는 양호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보셨을 때 여전히 5G와 6G의 혼용 장비를 제출하고 있는 실적이 강한 기업으로 보실 때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 솔리드 엄청나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음식료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 우리가 저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저 농심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농심이요? 싶습니다. 아하, 사실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가격 인하를 한번 당했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 가격들은 이번에 내림이 나왔었지만 그래도 올라왔었다라는 것들로 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신라면을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2021년에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676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평균 76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676원 하던 게 지금 760원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간들 동안에 원자재 가격들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갔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농심은 수출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에서는 50%고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지금 매출 기준은 20%고 영업이익 기준에서 50%가 지금 현재 수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경쟁 라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실적 의존도가 약 2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환율에 대한 효과를 농심이 가장 많이 이제 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해외 부분들이 좀 높다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라면 가격들이나 과자 가격들 같은 경우는 물가 통제 품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들을 쉽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해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자유롭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최근에도 가격을 한번 올리기도 했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들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3달러 정도의 신라면들이 미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해외 부분에서 매출 비중들은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가능성들이 높다는 점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제 농심 최근에 고환율 효과까지도 한번 좀 누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은 솔리드를 그리고 김동곤 과장은 농심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식회사 플래터 김덕호 대표, 유한타증권 스마트채널팀 김동곤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